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위스키가 뭘까요? 2006년 런던 경매에서 1850년대에 병입한 걸로 추정되는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약 2,400만 원에 거래돼서 저는 이게 가장 오래된 건가 보다 싶었는데, 몇 달 전 미국에서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250년 전쯤에 병입한 걸로 보이는 버번 위스키가 11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의 경매 매물로 나와서 CNN에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위스키라고 보도하더라고요. 250년 전쯤이면 미국에선 독립전쟁이 일어날 무렵이고 한반도에선 정조가 왕이 물려받을 무렵인데 어떻게 그때 만든 위스키가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참 신기하죠? 자, 그런데 100년, 200년 전에 나온 이런 위스키를 가장 오래된 위스키라고 부르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왜냐면 위스키 나이는 출시된 지 몇 년 됐는지가 아니라 오크통에서 얼마나 숙성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인데, 위스키 병에 적힌 10, 12, 15, 18 이런 숫자도 전부 숙성 연수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위스키는 오크통에서 꺼내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는데, 예를 들어 15년 숙성 위스키를 구입한 뒤에 15년을 더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30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한 번 15살이면 계속 15살이니까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숙성 연수 무려 60년에 달하는 초고가 희귀 위스키를 시음하면서 이 위스키를 만든 스코틀랜드의 숨은 보석과도 같은 글렌 그란트의 매력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위스키로 재테크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때 와인 테크가 유행이었는데 요즘 위스키 투자가 늘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올해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요, 최근 10년간 희귀 위스키 가치가 평균 483%, 그러니까 거의 5배 올라서 클래식카, 명품 와인, 시계, 보석을 통틀어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걸로 분석됐더라고요. 실제로 경매 시장에서도 희귀 위스키 가격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지난 2월 홍콩 경매에 나온 맥켈란 50년은 1억 5천만 원에 팔렸거든요. 이렇게 희귀 위스키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50년도 아니고 무려 60년 숙성 제품을 글렌 그란트 증류소에서 내놨습니다. 야, 60년이면 사람 나이로 환갑이고요. 날수로 따지면 22,000일쯤 되니까 정말 오래된 건데, 김 PD, 60년 숙성 위스키 본 적 없죠? 60년이요? 아니. 저도 사실 실물로는 처음 보는 건데요. 너무 특별한 위스키니까 일단 바로 꺼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와, 정말 포장부터 후덜덜한데요. 월넛 재질의 이 상자만 해도 장인이 15시간 작업해서 하나씩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상자를 열었더니 와, 정말 예쁜 병에 위스키가 담겨 있는데 모양부터 특이합니다. 일단 목이 상당히 길죠. 바로 이 위스키를 탄생시킨 글렌 그란트 증류기 모양인데요. 이 병 역시 그 유명한 글렌캐런에서 디자인을 한 뒤에 장인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또 여기 보니까 병 개봉 이후에 막아놓는 스토퍼도 들어있는데, 위스키 좋아하는 분들 이 모양 다 아시죠? 마치 백조의 목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완넥이라고 부르는 증류기의 한 부분을 형상화했는데, 병 위에 올려놓으니까 모양이 딱 완성이 되네요. 이렇게 상자나 병, 스토퍼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였지만 사실 이 위스키의 진정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스키에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인데,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와일드터키 영상에서 67년간 위스키 만들어온 지미 러셀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지미 러셀이 있다면 스코틀랜드엔 데니스 말콤이 있습니다. 요즘 한창 뜨거운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배우가 올해 연기 인생 58년이라고 하는데, 데니스 말콤은 올해로 위스키 인생 60년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말콤을 주인공으로 드라마를 찍는다면 제목은 아마 위스키는 나의 운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분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글렌 그란트에서 위스키를 만들었고, 심지어 데니스 말콤이 태어난 집도 증류소 부지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인터뷰를 보니까 데니스 말콤이 전이가 날 무렵에 어머니가 구강 세정제 대신에 글렌 그란트 위스키로 잇몸을 닦아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스키와 함께 자란 아이는 15살이 되자마자 글렌 그란트 증류소에 입사합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1년 4월 3일이었고 정확히 오전 8시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후 데니스 말콤은 숙성고에서 견습 사원으로 일한 뒤에 발효와 증류 같은 모든 공정을 마스터하면서 장인으로 성장했고, 나중에는 증류소 9곳의 운영을 책임지는 거물이 됩니다.
훗날 잠깐 글렌 그란트를 벗어난 적도 있었지만 지난 2006년 깜파리 그룹이 글렌 그란트를 인수하면서 데니스 말콤을 다시 모셔오게 되는데 이때를 회상하면서 데니스 말콤은 내 심장은 늘 글렌 그란트에 있었다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위스키 외길 인생을 걸어오며 쌓은 업적으로 2016년엔 영국 여왕 생일에 훈장까지 받았는데 이런 데니스 말콤이 올해로 위스키 경력 60년을 맞게 된 걸 기념해서 글렌 그란트에선 증류소 역사상 최고 숙성 연수인 60년 제품을 내놓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은 지 180년대 증류소에서 가장 오래된 숙성고에 60년간 고이 모셔둔 오크통을 꺼내게 되는데 그게 1960년 10월 23일에 증류 원액을 담은 5040번 캐스크입니다. 바로 이 단 하나의 캐스크에서 나온 위스키를 출시한 게 지금 이 제품인데 오크통이 딱 하나라서 다 합쳐봐야 360병만 한정판으로 나왔고 그중 23병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김 PD, 엔젤 쉐어, 천사의 목 혹시 기억나요? 네, 그 날라가가지고 천사가 마시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 네, 위스키가 숙성 과정에서 날아가 버리는 걸 뜻하는데요. 미국 켄터키는 증발량이 연평균 3에서 5%, 스코틀랜드도 약 2%에 달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1년에 2%만 날아간다고 해도 60년이면 위스키가 별로 안 남게 될 텐데 어떻게 저런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엔 몇 가지 비결이 숨어 있는데 50년, 60년 가까이 장기 숙성을 하려면 일단 오크통부터 커야 합니다. 오크통이 작으면 숙성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증발량도 많아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글렌 그란트 60년을 뽑아낸 5040번 캐스크 역시 200리터짜리 버번 오크통 이런 게 아니라 500리터 정도 들어가는 올로로서 쉐리 오크통이거든요. 또 숙성고 구조도 중요한데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글렌 그란트 숙성고는 대부분 바닥이 흙으로 돼 있고 천장이 낮아서 오크통을 최대 3개까지만 쌓는 전통 방식의 더니지 웨어하우스거든요. 이런 숙성고에선 습도가 높게 유지돼서 증발량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아무튼 60년 정도를 내놓으려면 엔젤 쉐어를 이렇게 확 떨어뜨려야만 가능한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제가 해외 위스키 장인을 여러 명 만났는데 이분들 얘기가 50년 이상 위스키를 내놓으려면 사람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신의 영역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긴 세월 동안 정말 별의 별일이 다 벌어지기도 한다는 건데 극단적인 예로 낙뢰가 떨어져서 숙성고가 홀라당 타버리거나 갑자기 숙성고가 붕괴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거든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오크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상이변으로 위스키 맛이 이상해질 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품질 좋은 50년 이상의 초고숙성 위스키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귀신이나 유령의 존재 믿으세요? 갑자기 뭔 소리인가 싶을 텐데 싱글몰트 위스키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니까 글렌 그란트 증류소에 가끔 유령이 나타난다는 희한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 소리냐면 먼 옛날에 증류소에 놀러와 위스키를 맛보고 갔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그 위스키 맛을 잊지 못했는지 가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복장을 하고 증류소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래서 증류소에선 혹시 유령을 만나게 되면 그냥 헬로우 하고 이렇게 지나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죽어서도 잊지 못할 만큼 맛있는 위스키를 만든다는 글렌 그란트 증류소에는 어떤 재밌는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글렌 그란트를 세운 건 존 그란트와 제임스 그란트 형제입니다. 원래 밀주 위스키 판매를 하다가 1840년에 정식 면허를 받고 증류소를 차렸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증류소 입지 조건으로 중요한 게 바로 물이죠. 이 증류소엔 백번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만큼 물이 맑고 풍부한 곳에 터를 잡은 겁니다. 근데 180년 넘는 이 증류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창업자와 그 아들 얘기가 재밌고 독특하더라고요. 우선 창업자 중 한 명인 제임스 그란트는 증류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철도회사 설립에도 참여했는데 그래서 1850년대엔 증류소가 있는 로시스 지역에 철도를 쫙 깔아서 곧바로 위스키를 싣고 가서 팔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오고 간 열차 이름도 글렌 그란트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운송망을 갖추면서 잉글랜드는 물론 해외까지 수출이 가능해졌거든요. 이후 1872년에 이르면 제임스 그란트의 아들인 메이저 제임스 그란트가 증류소를 물려받는데 지금도 글렌 그란트 증류기엔 정화기가 달려있는데 이게 증류 과정에서 증발하는 기체 중에
무거운 걸 다시 돌려보내서 보다 순수하고 섬세한 증류액을 얻어내는 장치인데,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던 정화기를 글렌그란트 증류소에 도입한 게 메이저 그란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류소 일을 잘했던 분이 노는 것도 좋아해서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서 코끼리 타고 사냥을 즐기는가 하면, 스코틀랜드 북부에선 최초로 자동차를 구입해 돌아다니기도 하고, 조경에까지 관심이 많아서 빅토리아식 정원을 증류소에 예쁘게 꾸몄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찬사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 메이저 그란트는 아까 말한 증류소 계곡에 오크통을 숨겨놓고 위스키를 즐기는 걸 좋아했는데, 이게 전통이 돼서 지금도 VIP 투어 손님이 오면 여기서 위스키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미만 10번 받은 전설적인 팝 가수 티나 터너 아시죠? 이분이 히트곡 중에 Simply the Best란 리메이크 곡이 있는데, 이 명곡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티나 터너가 글렌그란트 증류소를 방문해 계곡에서 위스키 한 잔을 마신 뒤에 영감을 받아서 녹음한 게 바로 Simply the Best라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글렌그란트가 내놓은 60년 숙성 위스키를 마셔볼까 하는데요. 저도 위스키 참 많이 마셨습니다만, 야, 이렇게 진귀한 거는 처음이라서 살짝 떨리네요. 근데 제가 대단한 위스키 고수도 아닌지라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 바로 이 영상 촬영하는 팩토리바의 박시영 대표님이십니다. 여기로 좀 잠깐 나와주시죠.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박시영 대표님은 올해로 바텐더 경력 20년에 달하는 그런 분인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위스키를 가장 많이 경험하셨고요. 주류 콘테스트 심사위원까지 하실 만큼 정말 미각과 후각의 달인이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음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근데 박 대표님도 60년은 처음 아니세요? 지금 60년은 처음입니다.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박 대표님께서 직접 글렌그란트 60년을 따라 주실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병을 구매한 건 아닙니다. 글렌그란트 측에서 시음용으로 이 30ml 샘플을 따로 주셨는데요. 이 병이 3천만 원대라고 하니까 이 샘플 하나도 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후덜덜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벌써 향이, 와, 열자마자 향이 그냥 쏟아지네. 와, 와, 떨어뜨리기가 아깝습니다. 와, 남은 거 아니에요, 잔 이거? 에이. 이게 글렌그란트 60입니다. 와. 자, 먼저 빛깔 한번 볼까요? 정말 한껏 무르익어서 아름다운 그런 빛깔입니다. 이건 정말, 이거 60년 아니면 이런 빛깔 나오기 힘들죠, 정말. 자,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와, 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셉니다. 인간 나이로 환갑인데도 아직 20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농염한 그런 향이 나네. 이야. 이런 맛이구나. 글렌그란트의 그 특징이라는 게 부드럽고 되게 과일향 많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60년이 되면서 되게 농축된 느낌과 민티함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죠. 네, 굉장히 너티하고 너무 파워풀해서 지금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입안에서 향이 맛이 정말 폭발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맛을 표현하기엔 제가 알고 있는 형용사와 부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오크향도 되게 많고요. 베리향 같은 것도 되게 많고요. 달고나 만들 때 나는 향을 토피향이라고 하거든요. 설탕을 부은 듯한 그게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게 올로로스 캐스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플로럴한 그리고 프루티한 그 맛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동시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너티한 그 맛, 그리고 올로로스 쉐리의 그 풍미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게 완전히 농축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피니시가 굉장히 깁니다. 피니시가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돌고 있어요.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귀한 위스키를 시음을 했는데, 박시영 대표님. 오늘 이렇게
귀한 위스키와 좋은 추억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격은 뭐 당연히 비싸지만 제가 볼 땐 60년 세월이 아니면 도저히 나오기 힘든 그런 향과 맛인 것 같습니다. 돈만 좀 있으면 저도 한 병 사고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도 이런 특별한 위스키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60년 숙성 글렌그란트를 맛보고 증류소 역사도 살펴봤는데요. 이 증류소의 정규 라인업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엔트리급의 아보랄리스가 있는데 이거 가성비 좋습니다. 저는 이거 앱으로 주문해서 집에서 먹고 있거든요. 또 진머레이 위스키 바이블에서 10년 이하 숙성 분야 최고 위스키로 7년 연속 선정된 글렌그란트 10년도 꽤 괜찮고요. 이거 말고도 12년, 15년, 18년도 있으니까 함께 비교해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이미 귀한 위스키를 마셔서 그냥 좀 넘어갈까 했는데 그 사이에 목도 좀 마르고 해서 글렌그란트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시원하다. 시원한데 아까 60년 또 생각나네.